바보들, 이게 가짜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돈들을 쓰는구나. 뭐야? 너 뭐하냐? 강복? 네가 나야? 아니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종목을 개인에게 찝어준다고? 이건 다 사칭이지. 엄청 올랐네. 뭐야? 출금하려면 증거금을 입금하라고? 내 돈인데 왜 못 찾아? 너 안 되겠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안 돼, 안 돼.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김민영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새롭게 배우실 것은 추세선과 우리 피보나치 작도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배우실 겁니다. 먼저 설정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면에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이러한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버튼 편집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고, 이 메뉴를 누르시면은 화면 가운데 차트 도구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는 수평 추세선, 그리고 수직 추세선, 직선 추세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까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작도 준비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체크를 해두신 상태에서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여러 가지 작도하는 도구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세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떤 추세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점과 점을 이었더니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더라. 그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반 선이라고 하지만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추세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점과 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에코프로 차트를 같이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점과 점, 이 점과 저점이죠. 이 점을 연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가지 점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러한 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죠. 상승 추세선입니다. 즉, 이 차트는 이 상승 추세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상승 추세선이 이탈이 되니까 그 뒤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상승 추세선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고, 일봉 차트, 물론 주봉과 월봉도 중요하지만 일봉 차트를 놓고 추세선을 작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는 일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 추세선이 과거에 상당히 중요했었고,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버틴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추세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추세선으로 고점을 추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은 추세가 끝날 때까지 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추세선이다. 현재 올라가는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선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과거에서부터 오는 추세선들을 몇 가지를 그어볼 수 있어요. 살짝 우리가 과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봤더니 되게 중요했었던 선이죠.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라면은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코프로는 과거에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다 보니까 상승했네라는 흐름을 알 수 있었고, 이 추세선이 깨지니까 단기적으로 눌리네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올라왔다 하다가 전고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됐다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선은 이렇게 대단히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추세 추종을 진행하면서 투자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선의 의미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장기 추세,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가치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 추세선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나중에 고점에서 완벽하게 팔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추세가 꺾였다라는 것을 인지는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선 이렇게 알았고,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분봉 차트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분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고점끼리 연결되는 어느 정도의 선이 좀 보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 고점도 있고요, 여기 고점도 있고요, 여기 고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선을 한번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잠깐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한번 맞춰서 그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도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흐름을 알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추세선과 두 번째 추세선 두 개로 나뉘는데 위에 있는 추세선은 이거를 돌파하기까지 상당히 어렵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은 정말 위쪽까지 열린다라는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반대로 그 조금 더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에코프로가 언젠가 한번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추세가 상방으로 반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는 현재 내려오다가 이때 바닥을 찍고 이 추세선을 돌렸네 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니까 내려올 때마다 이 자리를 계속해서 깨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흐름이 보이시나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한번 해주니까 눌릴 때마다 지지받고 누릴 때마다 지지받고 정말 의미가 중요했던 추세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선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었지만은 하락 추세선이 돌파가 되니까 눌림 후에 지지를 받고 이제는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자,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선을 새롭게 또 작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 추세선 딱 연결해 봤는데 대단한 추세선이 나왔죠. 그러면 에코프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두 개의 점을 이었더니 선이 굉장히 이쁜 추세선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상승으로 올라가겠네 해서 기다려 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이 지켜주면서 물론 기존에 배우셨던 이동평균선이 돌파되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이 추세선만 계속 지켜주면은 에코프로는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뭘 알 수 있냐면 매물대, 매물 수평선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간에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매매가 쌓이다 보니까 매물대가 쌓인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수평선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60분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우리 매물 수평선은 대략적으로 58만 원에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략적으로 66만 원 정도의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66만 원일까요?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여기 고점, 이러면 저점, 횡보, 고점, 여기 저항, 여기서도 저항. 그러면 66만 원이라는 가격대, 66만 원입니다. 6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저항선이구나. 만약에 이 자리를 상방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또다시 추세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58만 원이라는 옆으로 기어가는 추세선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를 계속해서 지켜줬기 때문에 횡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고 횡보하면서 매물대가 쌓였기 때문에 이 횡보를 진행하다가 과거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이 맞닥뜨려져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에 대한 이 추세선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추세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매물대, 수평 추세선을 작동해 볼 수 있겠고 이 추세선들이 겹겹이 겹치는 구간에서도 의미를 많이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미영님 그러면 추세선은 어떻게 끝나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점과 저점 또는 뭐 고점과 고점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식으로 연결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기초입니다. 이거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어떤 추세선들이 의미가 있고 어떤 추세선들은 신뢰도가 낮은지를 나중에 경험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경험치가 쌓이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피보나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실 텐데요. 피보나치도 상당히 재밌는 또 도구라고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에코프로 차트가 49만 9천 원에서부터 153만 9천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알았으면 어디까지 눌림목 자리가 나타날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매물대, 추세선 다 좋지만 피보나치라는 도구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편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도구를 오른쪽 아래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해서 나눠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보나치 비율들이 확인이 되죠. 0.236, 382, 중심값 618, 786. 자, 보시면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구간들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자, 여기가 중심값이거든요. 중심값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618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눌림목 자리가 내려올 때 0.382에서 지지를 받느냐, 618에서 지지를 받느냐, 중심값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점에서 급하게 내려올 때에는 너무나도 급하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정확하게 대입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피보나치를 긋고 차트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변동폭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피보나치 비율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이러한 구간에 내려왔을 때 이때 아마 그때 제가 방송할 때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20만 원대까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보나치 비율값에서 정확하게 236 비율값까지 정확한 반등을 해주는 것을 보였습니다. 피보나치는 우리가 어디까지 누르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잘 모를 때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보나치라는 부분을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배우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때 나오는 그 비율값들을 이 차트상에 표현을 한 건데 이 피보나치 비율을 차트상에도 대입을 한번 해보니까 잘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약간 예시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 차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생명체라고도 저는 이해를 생각을 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굉장히 자연적이다. 자연적이라는 것은 피보나치라는 것도 잘 적용될 수 있는, 왜냐면 피보나치는 자연에서 발생된 숫자다 보니까 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236, 382, 중심값 618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저항, 지지 이런 변동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자리를 잠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리는 우리 피보나치 저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나눴을 때 236 비율이 현재 어디 있죠? 72만 7천 원대라는 가격대가 하나 확인이 됩니다. 의미 있는 반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236 비율 값을 살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에코프로는 이 자리를 살려주지 않았고, 따라서 아직 이 자리를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살려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를 살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목표가가 382, 중심값 618 이러한 가격대들을 언젠가는 테스트하러 갈 것인데, 그거는 그 이후의 패턴들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자료도 되게 신기한 게 과거로 가면요, 236 비율은 이렇게, 382는 이렇게, 중심값은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은 0.236 비율 값은 계속해서 만들어졌었던 저항값, 또 매물대, 0.382 값도 저항값, 매물대, 중심값도 저항값, 지지값 상당히 의미 있는 추세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보나치 많이 작도를 해보신 다음에 숙련도를 높이시면은 추후에 반드시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추세선 파트는 여기까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트렌드 강흥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